부산의 한 대학생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노인 복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는 택시비 지원을 조언했습니다. 한파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넘어지는 등 10건의 피해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출동해 안전조치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제한되는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은 11월 30일 0시 기준 3,798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연탄 기부가 3년 전에 절반 수준이 안 되다 보니 각 가정까지 오는 연탄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다 연탄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쓰는 윤춘옥 씨. 정부와 연탄은행에게서 연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를 데우려면 8장, 9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늦겨울 추위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 최대한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 겨우내 2칸의 방 중 한 곳만 근근히 연탄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넉넉지 못하고 저는 지금 돈도 못 벌고 있고 넉장 가지고는 조금 방에 그게 뜨겁진 않지. 이제 예를 들어 요새는 지금 이 넉장 때도 요 정도인데 한겨울 되면은 이제 한 5장 정도 떼야 되겠죠. 연탄은행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받아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기부가 줄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개인 후원자 69명, 10군데 기관에서 총 1,000만 원 상당을 후원받아 96가구에 온기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탓에 지역 기업이 무너지고 기관에서도 기부를 약속할 수 없게 되면서 단체 후원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1년에 우리 예천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장 정도를 지역의 기업이 맡아주었다 한다면 이제 2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기부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탄 구입비는 올랐습니다. 2년 전 한 장에 700원이던 연탄값은 지난해 800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850원이 됐습니다. 외진 지역에 연탄을 배달하면 장당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로 옷깃을 여미는 시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매서운 겨울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부의 손길까지 이어지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겨울철 말 그대로 강추위와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인들인데요. 몰려오는 한파 속 노숙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파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노숙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노숙인 재활과 요양시설 운영 관리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노숙인 대책은 물론 겨울철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파 저감시설과 한파 쉼터 등을 마련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노숙인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지원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꼭 한파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1년 365일 현장에서 지금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3분이 항상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난로라든가 또 방한용품도 또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춥지 않도록 또 식사가 든든해야지 이게 덜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급식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노숙인 수는 지난 2016년 11,340명에서 2021년 8,956명으로
2,384명 줄었습니다. 이 중 82.2%인 7,361명은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했는데 입소자 중 1,107명은 자활, 3,343명은 재활, 2,911명은 요양 중입니다. 반면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단순히 시설만 이용하는 노숙인은 전체의 17.8%인 1,595명.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5명 중 1명 이상은 거리 노숙인입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지하상가 등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노숙인들이 감소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을까? 노숙인의 재활과 자활 등을 돕는 인천의 한 시설을 찾아봤습니다. 여느 시설처럼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대부분의 인력이 노숙인입니다. 시설 대표인 이준모 목사는 노숙인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노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가 주거를 먼저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알코올릭화되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끌어내서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노숙인 10명 중 2명은 추운 겨울 거리에서 보내야 합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11월 29일 밤 부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11월 29일 오후 8시 40분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부산 전역에서 10건의 안전조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에서는 상가 간판이 강풍에 떨어졌고 동래구에서는 건물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동구에서는 공사장 안전 펜스가 넘어져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주유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류 제품 수송이 지연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가 동나는 주유소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29일 16시 기준 전국 21개 주유소의 휘발유 또는 경유가 모두 동일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중심으로 비상수송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고요. 또한 오피넷을 통해 재고가 없는 주유소를 안내합니다. 품절된 주유소의 경우 지도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4대 정유사 차량 중 80%가량이 화물연대 조합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당초 예상했던 기름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부경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와 협업해 데이터로 지역사회 현안을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바라본 부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부산의 인구 현황과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안한 복지 정책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10월 말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1%. 부산은 이미 지난해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도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주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2위는 중구로 29%였고 동구 28%, 서구 27%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부산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노인 인구 비중이 오는 2031년 30%를 넘기고 2037년에는 3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도구는 10년 뒤 40%를 넘길 것이란 관측입니다. 당연히 노인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하고 자녀와 배우자가 떠나며 홀로 남은 노인들은 밥을 챙겨 먹고 병원에 가는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몇 년 전에 또 팔로 수술해가 인공을 가려서 팔 뭐 못하니까 또 그렇고.
눈이 어둡 잘 안 보여가지고 차 오는 것마다 물어봐요 기사 아저씨한테. 대학생들은 무엇보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택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골목이 많고 고지대가 많아서 노인분들이 이동하기가 매우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보조기구를 이용하시거나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장을 보러 나가거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자 해서 택시라는 형태를 이용하여 제주도 등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노인들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구가 영도구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는 영도구에서 그 시범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학생들은 또 부산 진구의 어르신 AI 스피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산 진구의 어르신 1인 가구 수가 2795명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계금 3동과 초읍동, 범천 2동에 독거노인이 집중돼 있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장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부산.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화물연대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산 신항에서 비노조원 차량에 계란이 날아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11월 29일 오후 10시쯤 부산항 신항 국제터미널에서 5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 차량에 계란 1개가 날아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통해 계란을 투척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와 운전자가 다친 데 이어 27일에는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에서 비노조원 차량에 계란이 날아오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성위 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월 30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98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으로 80대 이상이 4명, 70대가 1명이며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7명, 재택 치료 중인 사람은 17,057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7.5%, 일반 병상 가동률은 45.7%입니다. 11월 29일 프랑스 파리 제171차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됐습니다. 이날 부산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 PT를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후과학연구자, 스타트업 대표, UN 청소년 환경총회 대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의 중학생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인류 공존 프로젝트를 주제로 박람회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PT에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모티브와 음원을 활용해 화두를 열고 방탄소년단이 영상으로 출연해 미래 세대의 희망과 바람을 전하며 문화 강국으로서의 차별점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의 PT는 정말 압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PT가 좀 추상적이었던 데 비해서 한국의 PT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PT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